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화학은 2차전지 소재주이긴 합니다. 근데 원료 쪽에 조금 힘을 쏟고 있어요. 굳이 포스코 그룹주로 이야기를 하자면 포스코 홀딩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코스모 화학은 포스코 홀딩스와는 다르게 모멘텀이 좀 부족합니다. 실제 코스모 그룹 내에서 양극재를 담당하는 건 코스모 신소재고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원료를 공급하는 게 코스모 화학인데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조금 부족해요. 그건 실제 만들어내는 물량이나 뭐 지금 실제 평가하는 가격대 이런 부분이 작용한 결과인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포스코 홀딩스보다 단기 시세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포스코 홀딩스나 뭐 에코프로나 이쪽은 시세가 다 나왔죠. 그리고 유일하게 제가 3등주라고 하긴 그렇고요. 1등주는 당연히 에코프로고, 그리고 2등주에서 포스코 그룹과 코스모 그룹이 나눠서 시세를 낼 수 있는데, 그걸 2그룹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강세를 보일 종목은 코스모 그룹입니다. 여기서 코스모 그룹까지고요. LNF가 뭐 추가 시세를 낸다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자,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자 보세요. LNF는요 실제 올해 들어서 신고가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시세 측면에서요 에코프로나 코스모 그룹 그리고 포스코 그룹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빠른 건 시세라고요. 그러면 LNF는 이미 시세가 꺾인 겁니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온다고 한들 이거는 시세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그냥 반등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코스모 그룹은 약간 다르죠. 근데 코스모 그룹 내에서도 사실은 코스모 신소재까지가 시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건 자 올해 2월과 3월의 시세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나왔었던 시세를 에코프로가 다시 내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는 이번 구간에 300만원 400만원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는요 에코프로 그룹의 시가총액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넘어섭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건 좀 너무 오버프라이스 된 가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안 보시는 게 좋고,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평가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의 최대치는 200만원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후속타로 포스코 그룹이 지금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반등한다고 LNF에 절대 들어가서 물리지 마세요. 이건 이미 시세 끝났습니다. 하지만 코스모 신소재를 포함해서 코스모 화학은 약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로는요, 코스모 신소재는 이미 6월 달에 에코프로보다 먼저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4월 고가를 넘어섰어요. 자, 그런데 코스모 화학은 코스모 신소재보단 약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코스모 신소재는요 코스모 그룹 내에서 지주사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 코스모 그룹의 지주사는 코스모 앤 컴퍼니인데 비상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스모 화학이 코스모 그룹 내에서 지주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요 결과적으로는 사업회사보다 훨씬 더 낮은 주가를 보이겠지만 단기적인 상승폭에서는요 지주사의 상승폭이 상당히 강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2차전지의 모멘텀을 받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코스모 화학의 주가는요 굉장히 큰 폭으로 단기간의 상승세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격, 즉 6만원 초반대 가격을 대비해서 고가를 넘어가지 못하고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하지만 고가를 수렴한다고 했을 때 상승폭이 50%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50%는 그렇게 큰 등락률이 아니에요. 물론 저가부터긴 하지만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승룸을 여유폭으로 두고 우리가 지금 지주사 성격을 띠고 있는 그 중에 2차전지 원료 쪽에 비중이 높은 코스모 화학을 공략해야 될 때다. 근데 거기에는 코스모 화학만 단독으로 공략하는 게 아니라요 코스모 신소재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추천드려요. 주식시장에서 분석을 할 때는 항상 맞는 결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분석을 할 때는요 틀렸을 때를 대비해야 돼요. 그 틀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격대를 새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 가격대는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보유 전략은 무조건 기간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보유 기간에 따라서 내가 투자할 때 어느 정도의 자금을 넣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보유 기간이 될지, 그리고 요 내용을 토대로 실제 수익률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익 금액에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죠? 코스모 신소재가 코스모 화학보다 결과적으로는 강할 것이다. 근데 코스모 화학은 코스모 그룹 내에서 지주사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폭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2차전지 모멘텀으로 원료 쪽의 모멘텀을 가지고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원료 쪽의 모멘텀도 지금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고가 돌파에 대한 부분은 무시한다. 왜? 코스모 신소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와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만약에 혹시 이게 고가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지금 단가를 낮춰야 되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준 게 코스모 그룹이 아니라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스모 화학은 코스모 신소재보다 시세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강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단기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절대로 코스모 신소재를 넘어설 수 없다. 화학은. 만약에 넘어설 수 있는 모멘텀을 가졌다면요. 이런 하락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시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LNF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특정하게 뭐 모멘텀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 나왔죠? 코스모 화학은 단기적인 공략을 위해서 가격과 함께 보유 전략, 그리고 이 보유 전략은 뭐라고요?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된다. 이건 왜 그래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가격과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코스모 화학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선물까지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코스모화학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종목의 시세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신고가인 것은 맞아요. 근데 코스모화학은 지금 신고가 구간으로 볼 수는 없죠. 물론 2월달 그리고 3월달 4월달까지 상승하는 구간에서 신고가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이 구간에서 충분히 시세를 발생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조정폭이 너무나 깊어요. 자, 그렇다는 건 지금부터 무언가 나오려면 여기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나오겠죠. 자, 근데 이 신고가까지 달성하는 이 폭이 50%입니다. 50%. 자, 그렇다는 건 지금부터는 만약에 코스모 신소재가 없고 코스모 화학에서 양극재를 다루고 있었다면 코스모 화학이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지도 않았을 거고요. 이 조정 받은 이후에 이만큼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되니까 가격적인 부담도, 즉 돌파에 대한 부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모 화학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렸죠. 가격 부담도 있고 그리고 하락에 대한 폭도 깊다. 그런데도 이야기를 드리는 건 코스모 화학은 코스모 그룹 내에서 지주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모 그룹 내에서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를 담당하고 있죠. 근데 에코프로보다 훨씬 더 모멘텀이 좋습니다. 그 모멘텀은 뭐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시세를 보고 판단하는 것 말고는 시장에서 답은 없습니다. 제가 답이라고 말씀드린 건 100% 확실한 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세만큼 100%라고 믿을 수 있는 답은 없다. 그렇다는 건, 자, 지금 코스모 화학은 이미 시세가 꺾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건 뭐라고요? 지주사고, 그리고 지주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 지주사의 특성을 보면요, 사업주보다는 시세가 약하지만 단기적인 시세폭, 즉 하락폭이 깊은 만큼 단기적인 폭은 코스모 신소재보다 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화학의 포트폴리오를 같이 구성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단기적으로는 폭발적으로 코스모 화학의 등락폭이 커질 수 있지만 보유하고 내가 만약에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을 끝까지 믿고 사실 안 믿을 수는 없죠. 그런데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을 끝까지 믿고 보유해 갈 건 코스모 신소재라는 거죠. 단지 코스모 화학은 단기적인 상승폭에서 커질 수 있다. 즉 등락폭, 즉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단기적인 만큼 가격이 디테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상승한 이후에 상승을 확인하고 매수한다? 이거는 물릴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달, 5월달 조정 구간을 받겠지만요, 물리면 코스모 화학은 끝날 수 있습니다. 신소재는 에코프로에 따라서 다시 등락 구간이 발생될 수 있지만 코스모 화학은 물리면 크게 물릴 수 있습니다. 이거 몇 년씩 물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가격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러면 디테일한 가격 전략과 함께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제가 보유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보유 전략은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면 주식시장에서 돈 못 법니다. 한두 번의 수익은 낼 수 있지만 장기간 수익 모델은 형성되지 않는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코스모 화학은 무조건 단기적인 공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 전략이 필수다. 그래서 제가 코스모 화학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냥 공개된 공간에다가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코스모 화학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성의,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돈은 안 받습니다. 영상 상단의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코스모 화학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스모 화학은 실제 코스모 그룹의 지주사는 아닙니다. 근데 상장기업 기준에서 코스모 그룹 내에서 지주사의 역할을 하는 건 코스모 화학입니다. 자, 그리고 지주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요, 사업주보다 결과적으로는 적고 상승 기간도 짧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의 등락폭은요,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서는 반등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딱 거기까지만 공략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와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안전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자, 주식시장에서는 내리는 것만이 위험이 아니에요. 내가 매수했는데 오르지 않아요. 그것도 위험에 빠집니다. 왜? 내가 매수한 종목이 만약에 대형주라면, 그리고 대형주 시세가 왔는데 내가 보유한 대형주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시장은 올라가고 내게 올라가지 않으면 시장은 가격 부담이 생겨서 하락할 때 여기 조정 구간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 조정 구간에 빠졌을 때 내 종목을 시장에 의해서 찍어 누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감안한다면요, 코스모 화학은 무조건 코스모 신소재와 같이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공략을 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